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CJ 대한통운 인도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대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름은 CJ 다스린 이유가 저희가 2017년도에 다스리는 인도계 물류사와 50대 50으로 JV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법인명은 CJ 다슬로 엔티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들 되게 높은 퀄리티 파일을 갖고 계신 변호사님이 하시다가 일반 기업인이 나와서 하다 보니까 조금은 질이 떨어질 수 있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류가 기존적으로 한국에서 많이 보시면 까대기당하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요. 요새 저희 쪽에서 이제 학문적으로 정의할 때 물류는 약간 파생 수요, 근데 본원 수요라는 뭐 유통, 제조라는 게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파생 수요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나온 결과값들이 이제 물동이 실제 흐르는 물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내부 일단은 국가 이해도 측면에서 저희 내부 경영진이나 혹은 신입사원들한테 대상으로 할 때 인도가 과연 어떤 나라인가 제가 많이 챌린지를 받거든요. 본인이 미국에 계실 때는 어땠다, 한국은 이렇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갖고 저희가 좀 스펙트럼을 넓게 좀 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물류 쪽에 가장 큰 많이 주고 있는 게 인구부포나 생활환경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트레이드 레인이거든요. 어느 물동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흐르는지. 그다음에 리테일 성숙도는 저희가 보통 트래디셔널 트레이드, 모던 트레이드, 그다음에 이컴으로 넘어가는 각각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는 데에 따라서 물류 쪽에서 많이 영향을 줬었고, 한국 같은 경우는 대형 할인점이 발생한 뭐 이마트나 혹은 까르푸 등이 진출했던 시기에 실제 3PL이라는 개념과 토탈 아웃소싱이라는 개념들이 들어왔었고요. 현재 이런 것들이 인도 내 이제 상물 미분류나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현재 받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같은 측면에서는 소프트웨어는 분명히 많은 좋은 솔루션들이 존재함에 반해 하드웨어적인 거는 이제 도로나 아니면은 그 각각의 뭐 이퀴먼트나 디바이스들에 대해서 이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이제 좀 차이점이 있고요. 최근에 조금 만약에 이제 그로서리라고 하면은 과거 같은 경우는 끼라냐 보호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일단 이런 그로서리 제품들을 못 팔고 있었는데, 최근에 뭐 릴라이언스 그룹이라든가 뭐 아니면 기타 유통기업들이 이제 어반 센터라고 하는 도심 내에서 뭐 10분 내 혹은 30분 내 이런 식으로 도심 배송 허브들을 갖고 가고 거기서 물품을 공급해서 나가는 뭐 이런 체계로 좀 리테일도 바뀌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메트로 에어리어 중심으로 좀 모던 트레이드들이 좀 많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마 보신 분들 보셨겠지만 9월 말에 인도 정부에서 내셔널 로지스틱스 폴리시라는 NLP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뭐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현재 인도의 GDP 대비 물류비가 13에서 14% 정도 되고 있는데, 이거를 일반 개도국 정도인 8% 낮추겠다. 그럼 낮추기 위해서 뭘 할 거냐라고 했을 때에 항만 같은 경우에 보통 지금 접안해서 나가는 데까지 46시간 정도를 인도 정부에서 보고 있는데, 요거를 26시간 낮추겠다. 그 다음에 도메스틱 에어포트에 대해서 에어라인에 대해서는 40개의 카고 터미널을 만들고 추가적으로 이제 콜드체인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항에 있는 창고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레일을 동반해서 이제 아무래도 대륙국가다 보니까 멀티모달에서 차량하고 레일이 결합된 운송 형태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 트랜짓 포인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35개의 추가적인 레일 터미널 트랜짓 포인트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보통 시장에서 A 그레이드, B 그레이드, C 그레이드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국에서 보통 보실 수 있는 창고 같은 경우는 A 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체 공급에서 뭐 리포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좋아지긴 하지만 아직도 주류는 아닙니다. 그래서 창고 부분에 대해서 모더나이즈하고, 또한 인도 창고에나 보시면은 이제 한국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산업단지나 혹은 물류단지에서 약간 정사각형식으로 구조화되어 있고 이게 격자형으로 이제 산업단지가 된다면은, 인도가 특이한 이 땅의 구조와 다양한 그 이해관계자들이 종속되기 때문에 지도에서 보셨을 때 혹시 인더스트리 파크, 로지스틱 파크 보시면은 되게 기형적으로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땅 같은 물류센터 하나 지어지기 때까지의 세 가지 파티들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랜드 오너들이 있고, 그런 땅들을 모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랜드 인티그레이터나 뭐 랜드 뭐 애글리게이터 뭐 이런 애도 하는데, 보통 그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이 땅 뭐 약간 뭐 이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땅을 모으는데,
그런 이유가 기본적으로 땅 거래는 이제 캐시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 수 있는 집과 그 사돈의 팔촌들까지 보통 인도 대가족되다 보니까 그 초반에 랜드 어퀴지션에 대해서의 캐시 퀴즈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전문을 할 수 있고, 더군다나 만약에 대기업이나 이름난 기업들이 땅을 산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 부르는 가격이 갑자기 이제 2배, 3배로 올라가죠. 그래서 최근에 뭐 타타 스틸인가? 스타 스틸에서 저기 웨스트벤갈 쪽에 실제 뭐 판매센터라는 지으려고 했을 때도 그 창고가 그 시설물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타타라는 이름이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살고 있는 사람들도 도대체 뭐가 들어오는 거야 하다가 짓고 나서 간판 세우고 나니까 타타였네? 이렇게 좀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랜드를 이제 모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벨로퍼라고 실제 창고를 짓는 자, 그러고 나서 실제 이제 렌트가 들어가다 아니면 창고 채로 뭐 BTS 식으로 해서 원하는 대로 이제 DIY 식으로 창고를 짓는다는 개념이죠. BTS가 이제 빌드 투 뭐 스위트나 빌드 투 셀 이런 식으로 창고를 구매하는 단계다 보니까요. 좀 새로 창고를 구하기도 또 큰 물류 단지를 만들기도 좀 어려운 게 인도 현실이었는데, 이번에 근본 내셔널 로지스틱스 폴리시 이런 게 좀 발표되면서 조금은 긍정적인 효과인 거고, 뭐 장기적으로는 이게 좀 스켈레티컬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것 또한 뭐 또 하나의 그냥 정치적인 문구나 캐치프레이즈 아니냐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계에서는 요 바로 전에가 이제 가티 샹티라는 거를 이제 발표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가티가 속도고 샹티가 힘인가 뭐 이렇게 돼 있어갖고, 실제 뭐 주 내용으로는 인프라스트럭처, 도로, 레일, 그다음 항만 쪽에서 시설 투자 확대를 좀 하고 있고, 뭐 그런 거로 인해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이제 이거에 대한 뭐 팔로잉 이펙트라 보면은 이제 실제 배송에 대한 리드 타임들 그렇게 봤을 때에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내셔널 와이드 트러킹뿐만 아니라 이제 콜카타하고 첸나이에서 이제 방글라데시 올라가는 그 코스탈 쇼핑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항만 기간 사업에서도 많이 투자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티 샹티를 통해 하나의 축으로 놓고 이를 통해서 NLP를 전체적으로 확대한다는 거는 실제 어떤 정치적인 어떤 발언이라기보다는 실제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실제 저희 이제 쪽 경영진 분들께서도 타 국가에 대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내부적으로 좀 투자 좀 검토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조금 최근에 좀 트렌드가 바뀌는 건데, 인도 같은 경우가 이제 도시가 이제 클래시파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메트로 에어리어, 메트로 시티, 그 다음에 티어 1, 뭐 티어 2, 티어 3 뭐 그렇게 해서 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조사들, 뭐 힌두스탄 유니레버, 그 다음에 P&G 같은 경우는 인도 전체적으로 웨어하우스를 한 28개에서 22개 요 사이에서 좀 갖고 가고 있습니다. 주당 하나씩 정도 갖고 가고 있는데요. 이런 해당 주 같은 경우가 마지막 최종제는 이제 딜러십으로 나갑니다. 이게 인도네에서 아직 그 상류랑 물류가 좀 구분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이커머스가 오면서 이게 좀 상황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런 대형 MNC계 제조사 같은 경우도 메트로 에어리어나 혹은 뭐 각 스테이트 캐피탈 뭐 이제 티어 1 정도까지만 직접 판매 대상을 놓고 나머지 딜러십으로 왔다고 하면, 이커머스가 오면서 누구나 이제 C 고객으로 갖고 수 있기 때문에 티어 뭐 2, 티어 3 정도까지를 이제 직접 진출할 수 있는 타겟 지역으로 좀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인도계 이제 창고로 같이 동반하고 있는 수출입이 아니고 이제 도메스틱 물류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프로코넥트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171개의 창고를 갖고 있고, 이제 스텔라, 그러니까 인도에서 창고 쪽 많이 한다고 하면 이제 마힌드라 로지스틱스하고 TVS라는 물류사가 이제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두 개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캡티브된 오토모티브를 갖고 있는 걸 가지고서 이제 주로 진행되고 있다면, 실제 창고 쪽 하고 있는 뭐 프로코넥트나 스텔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 150개 정도의 창고를 소규모든 대규모든 이렇게 하고 있고, 실제 이제 메인이라고 하는 델리, 뭄바이, 첸나이, 콜카타에다가 하이드라바드, 벵갈루루까지가 이제 판매 중심으로 간다면 이렇게 놨다가 하면, 여기서 이제 럭노, 락싯 이런 식으로 이제 티어 1까지 이제 웨어하우스를 늘리고 있는 추세가 지금 현재 인도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트레이드 레인의 좀 확장인 것 같습니다.
트랜스포테이션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수요지 중심으로 해서 또 많은 것들이 이제 17년도에 인도에서 GST 통합 이후에 많은 이제 리포트에서는 이제 물류센터들이 통합될 거다라고 했었는데 요거는 다른 국가 대비해서 인도가 특히 이제 CPG, FMC 일반 생활 소비자나 일반 사람들 하는 일반 소비품 같은 경우는 실제 그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 자체가 인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그 시장 자체를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각각 센터마다 통합은 별로 없었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배송 부분이 더 이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LTL 개념이라고 이제 보면은 풀트럭 이제 아마 직원들이 아마 리포팅 할 건데 FTL이라는 용어는 이제 풀트럭 로드라고 해서 보통 32피트 자동차를 이거 화물차를 기준으로 놓는다고 하면 그보다 이제 작은 차들 그다음에 이제 LTL이라는 그 서비스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통 대부분이 2톤 미만이고요. 물량 자체로 봤을 때 2톤부터 이제 5kg 단위로 구분하는데 0kg부터 화물 하나당 0kg부터 5kg가 보통 다큐먼트 쿠리어라고 보통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이 그냥 일반 쿠리어, 그 다음에 서페이지 익스프레스, 그 다음에 PTL 뭐 그렇게 해서 보통 LTL 안에서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도 쓰시고 있을 것 같은데 인도에 뭐 6대 익스프레스사라고 보면은 뭐 이컴, 델리버리, DTDC 요쪽 세 개는 아까 했던 소형 화물 20kg 미만 아마 5kg부터 20kg까지가 보통 그냥 일반 쿠리어라고 보는데요. 이런 소화물 위주로 해서 나가는 화물 사이즈가 20kg 미만 같은 경우는 요 세 개 업체를 이용하시는 게 좀 더 운임적이거나 혹은 ODA 레이트를 좀 피하실 수 있어요. ODA 레이트를 하면은 아웃 오브 딜리버리 에어리어라고 서차이가 또 붙거든요. 뭐 취급하시거나 이제 아웃바운드 하시는 물량이 20kg 미만이다, 뭐 20kg 미만은 이쪽이 낫고요. 20kg부터 2톤까지 사이다 하면은 세이프스프레스 그리고 가티 또 하나 어디냐?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요쪽이 이제 약간 중화물 한국 오시면 약간 경동택배성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요런 뭐 1회 오더에 대한 라 사이즈가 뭐 20kg 이상, 뭐 2톤 미만이 나오면 그쪽을 주로 쓰시는 게 전체적으로 좀 좋으시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창고 부분에서는 저희도 제가 이제 온지 이제 올해 이번 달이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실제 3PL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갖고 저희도 처음 왔을 때 델리에 하나, 그다음에 하이드라바드 하나, 코치에 하나, 뭄바이 쪽에 하나 뭐 이 정도였다면 지금 현재 한 4개 정도에서 지금 15개, 16개 정도를 뭐 1년 사이에 좀 늘어난 상태고요. 면적 자체도 그래서 실제 시장에 수요가 있었고 저희도 이제 고객이 있어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전공방 쪽이 좀 깔리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웨어하우스 부분이 요 부분에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인도의 부동산 시장, 이렇게 창고 쪽 인더스트리얼 부동산 시장은 이커머스 애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20년, 21년 코로나 당시에. 근데 22년 들어오면서 코로나가 뭐 잠정적으로 공식화는 안 됐죠. 뭐 종결되는 시점에서 이커머스 수요는 떨어졌습니다. 대신에 이거를 이제 물류 전문사라고 불리는 데서 그 부동산 창고 부동산에 대해서 좀 수요를 늘려가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확충되고 있는 상태고 제가 한 3주 전에 아다니 로지스를 좀 만났었는데요. 아다니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사업 모델을 이제 이런 부동산 디벨로퍼 아까 그 창고 쪽 디벨로퍼 하는 쪽으로 좀 가고자 하는 게 사업 모델 두 축 중에 하나로 되어 있어서 포트 오퍼레이터하고 그다음에 어떤 로지스틱 파크 디벨로퍼로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굳이 만약에 주요 수요지가 이 말씀을 왜 드린다고 하면은 전에 같은 경우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을 거예요. 입지에 대해서 4대 도시 외에는 실질적으로 창고를 쓸만한 곳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서비스 될 수 있는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 많이 나가는 그 로케이션 이제 드랍 포인트를 보시고선 그쪽으로 해서 좀 이동해서 무게 중심 놓으시는 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운송비를 더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사업하시면서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